어머, 저 강아지 너무 사랑스럽다. 고향에 있는 우리 행복이 생각나네. 고향집에 강아지가 있어? 좋겠다. 나는 강아지는 키울 자신이 없어서 선인장을 키워. 아, 선인장? 식물을 정성껏 가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요? 오가에서는 동식물을 주제로 공부해요. 동물과 식물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더니, 어떠니, 어야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동식물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동식물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동물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강아지를 3마리 기르고 있어요. 기르다.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를 길러봤어요. 이 식물을 기를 때 뭘 조심해야 해요? 개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 좋은 점이 많다. 친구가 준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 이 동물 보호소에는 길 잃은 강아지 30마리가 있어요. 보호소. 저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동물 보호소에 가보는 게 어때요? 어제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근처 가게 주인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호하다. 꽃과 나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해요. 어른들이 아이를 책임감 있게 보호해야 해요. 아기가 자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2마리 있다. 아이가 나를 보며 사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녁을 먹고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산책시키다. 고양이는 매일 산책시켜주지 않아도 괜찮다. 공원으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가야겠다. 동물을 키우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심리적.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진다. 동물을 기르는 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쓰다듬다. 강아지를 쓰다듬어 줬더니 좋아했다. 누워있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보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유기동물.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개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이곳에서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주인이 많이 놀아줘야 좋대요. 이 집 개는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크게 짖는다. 짖다. 우리 집 개는 아침마다 짖어서 좀 시끄럽다. 개가 짖고 있는 걸 보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나 보다.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나한테 와서 울더라고. 고양이가 울다. 고양이가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어. 어디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제 연습해 볼까요? 식물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식물과 관련 있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잘 가꾸어 놓은 정원에서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다. 가꾸다. 이것은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가꾼 채소들이다. 열심히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사과 농장을 하신다. 농장. 이 사과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키운 것이다. 나만의 작은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이다.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서 기르기 편하다. 선인장. 선인장은 종류가 많은 식물이다.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 할머니께서는 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드신다. 재배하다. 우리 어머니는 서울 근교에서 꽃을 재배하신다. 요즘 나도 내 손으로 재배한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정성껏. 우리는 반려동물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매주 주말 농장에 가서 채소들을 정성껏 가꾼다. 오늘 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화분에 심었다. 화분. 화분에 심은 꽃들이 아름답다. 이 화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 이번 여름에도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열매가 열리다. 열매가 많이 열린 사과나무를 보니 기분이 좋다. 이 나무에도 곧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제 연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식물 어휘를 공부했어요.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뭐야? 강아지? 응, 얼마 전에 입양했어. 예쁘지? 예쁘네. 어떻게 입양하게 된 거야? 가끔 동물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가는데 거기에서 만났어.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입양하게 됐어. 영상을 잘 봤어요? 사비나 씨가 강아지를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강아지가 나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이렇게 더니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뒤이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남자는 차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차 문을 열었어요. 뒤이어 남자가 차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더니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돼요. 더니는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을 함께 볼까요?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 어제는 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날씨가 덥지 않고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더니는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이 문법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로 사용된 예문을 봅시다.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나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났어요. 그 일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요.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난 일이 있었는데 열이 난 일과 관계 있는 일이 뒤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더니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더니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남자는 차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왔다.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나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 이렇게 더니를 사용하는 문장의 주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는 차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왔다.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나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오늘의 표현이에요. 남자는 차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왔다.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나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이거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화분 아니야? 응, 맞아. 그거야. 잘 자라고 있네.
응, 화분을 창가에 두고 물을 좀 줬더니 살아났어. 사비나 씨가 죽어가던 화분을 살렸나 봐요. 사비나 씨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화분을 창가에 두고 물을 좀 줬더니 살아났어. 사비나 씨가 뭘 했어요? 네, 화분을 창가에 두고 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화분이 살아났어요. 이 사실을 사비나 씨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화분을 창가에 두고 물을 좀 줬더니 살아났어. 이렇게 어떤 이는 경험한 과거의 사실 또는 상황에 뒤이어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한 개 더 볼까요? 평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놀이공원은 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평일에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이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낼 때도 사용해요. 이 의미로 사용된 예문을 볼까요?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이 사람은 왜 발바닥이 아파요? 너무 많이 걸었어요. 너무 많이 걸은 것이 이유예요. 어떤 이는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있으면 아떠니를 써요. 동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없으면 어떠니를 써요. 하다와 하다가 붙은 동사는 했더니로 쓸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평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두 문장 모두 누구의 경험을 말했어요? 나의 경험이에요. 어떤 이를 사용한 문장은 나,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평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배워보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죠?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는 저녁마다 강아지를 산책시켜요.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이거 다시 살아났네? 응, 화분을 창가에 두고 물을 줬더니 살아났어. 새로 입양한 동물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저녁에 무엇을 할 거예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사빈아,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 뭐야? 아, 이 사진? 새로 입양한 강아지야. 얼마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왔어. 네,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네, 사비나 씨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새로 데려왔어요. 새로 입양한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잘했어요. 정답을 잘 찾았어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그렇구나. 오늘은 저녁에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강아지 산책시키고 놀아줘야지. 여자는 저녁에 집에 가서 뭘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놀아줄 거예요. 정답은 3번. 강아지와 산책을 갈 것이다. 입니다. 자, 정답을 잘 골랐어요?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볼까요? 사빈아,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 뭐야? 아, 이 사진? 새로 입양한 강아지야. 얼마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왔어.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키워보니까 어때? 전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요새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줘서 행복해. 강아지 참 예쁘다. 너를 잘 따르니? 응. 처음 온 날부터 내가 쓰다듬어 줬더니 기분이 좋은지 배를 보여주면서 눕더라고. 자, 그럼 한 문장씩 볼까요? 1번. 남자는 여자와 사진을 찍었다. 어때요? 아니지요. 여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은 강아지 사진이에요. 2번. 남자가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요? 남자는 아직 이 강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3번. 여자는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외롭다. 어때요? 이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외로운 게 아니지요? 4번. 여자는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어때요? 맞아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길을 잃은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내가 쓰다듬어 줬더니 기분이 좋은지 배를 보여주면서 눕더라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놀아줘야지.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리사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리사 씨 설명을 잘 들었어요? 리사 씨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차례대로 말하면 좋겠죠? 첫째, 고양이는 키우기 편해요. 둘째,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셋째, 고양이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해 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째, 고양이는 기우기 편해요. 강아지처럼 매일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둘째,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스스로 몸을 잘 가꿔서 자주 목욕을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키우기 편한 동물이라고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고양이는 주인이 많이 놀아줘야 좋대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고양이는 주인이 많이 놀아줘야 좋대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고양이는 주인이 많이 놀아줘야 좋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상남감을 가지고 고양이와 노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대화를 완성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식물, 선인장.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 선인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다음 문장입니다. 선인장, 기르다. 잘했어요. 첫째, 선인장은 기르기 편해요. 물을 자주 주거나 정성껏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다.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물을 자주 주거나 정성껏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다음은 선인장은 종류가 많다. 식물이다. 네, 좋습니다. 둘째, 선인장은 종류가 많은 식물이에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귀여운 것부터 크고 멋있는 것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다. 네, 잘했어요.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귀여운 것부터 크고 멋있는 것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어요. 기르기 편한 식물.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르기 편한 식물이라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백과사전을 읽어보다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다. 네, 좋아요. 백과사전을 읽어봤더니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는데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선인장에 물을 주면 꼭 달력에 표시하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인장에 물을 주면 꼭 달력에 표시해요.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요? 왜 그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에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배고프다. 저녁 먹자. 아, 벌써 저녁 때인가? 미안, 나는 집에 들어가야겠다. 벌써? 왜 이렇게 일찍 가?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강아지 밥 줘야지. 영상을 잘 봤어요? 사비나 씨가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강아지 밥 줘야지. 강아지에게 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서 가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 밥 줘야지. 어야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동사하고 결합해요. 이 의미의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올해는 꼭 제주도로 휴가를 가야지. 이 사람은 어디로 휴가를 가려고 해요?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꼭 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어야지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문법은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또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여야 함을 나타내요. 예문을 봅시다.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아이한테 물건을 쓴 후에 제자리에 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문법은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여 나타낼 때도 사용해요. 예문을 보세요. 이번 휴가는 언제 갈 거야? 휴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지. 휴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야지가 첫 번째 의미일 때는 동사하고만 사용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동사, 형용사 뒤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있으면 아야지를 써요. 동사나 형용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없으면 어야지를 써요. 하다나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는 해야지로 쓸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올해는 꼭 제주도로 휴가를 가야지.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휴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올해는 꼭 제주도로 휴가를 가야지.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휴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깥에 버려진 동물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어떤 곳이에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잘 찾았어요? 중요한 내용은 글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새 가족이 생기는 것과 같다. 입양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동물을 입양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유기동물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봐주었더니 동물을 입양할 생각이 있으면 가까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먼저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아, 이 글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생각이 바뀐 이유를 묻는 문제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더럽거나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더럽거나 예쁘지 않던 유기동물들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봐주었더니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버려진 동물들도 잘 돌봐주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 4번이에요.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볼까요? 이곳은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1번, 반려동물들을 잠시 맡기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최근 유명인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2번은 내용과 같네요. 예전에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더럽거나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3번, 예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기가 좋았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일기를 쓸 거예요. 무엇을 키우고 있어요? 그것을 키우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잘 생각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채소 키우기.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썼어요.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일기를 쓴 날짜와 그날의 날씨를 썼어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화분에 심은 채소들을 몇 달 동안 정성껏 가꾸었더니 드디어 열매가 열렸다. 토마토랑 고추가 열렸는데 토마토만 먼저 땄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썼어요. 내 손으로 재배한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더니 정말 행복했다. 나중에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나만의 작은 농장을 만들고 싶다. 오늘 그 일을 한 후에 무슨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썼어요. 일기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쓰죠.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햄스터 키우기, X월 XX일, 날씨, 맑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몇 달 동안 햄스터를 정성껏 돌보았더니 드디어 햄스터가 내 손 위에 올라왔다. 처음으로 머리도 쓰다듬어 보았다. 그리고 배도 만져보았다. 햄스터가 나를 믿고 손에 올라오니 정말 행복했다. 나중에 더 친해져서 내 손 위에서 햄스터가 편안히 잠도 잤으면 좋겠다. 자, 이제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운 적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키웠어요?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어떤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어머, 저 강아지 너무 사랑스럽다. 고향에 있는 우리 행복이 생각나네. 고향집에 강아지가 있어? 좋겠다. 나는 강아지는 키울 자신이 없어서 선인장을 키워. 아, 선인장? 식물을 정성껏 가꾸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5과에서는 동식물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동물, 식물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식물을 직접 키우기도 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